푸른밤 종현입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들 때 있죠? 빨간색 옷이나 금색 액세서리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요즘 들어 자꾸 눈에 들어올 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돌이 없을 때, 누가 야한 얘기하면 안 듣는 척 했는데 이젠 내가 대화에 껴서 적극적으로 막 말할 때, 근데요,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낄 때는요, 주말일 때가 많죠. 예전엔 어디를 놀러가서 뭘 먹고 어떤 걸 하고 뭐 이런 계획들로 가득했다면 요즘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고 싶다 하는 생각 들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되나 생각하셨던 분들, 나이 들어서 그렇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이왕 쉴 거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3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Can't let go. 어딜 봐도 네 모습이 보이고 부러지는 내 맘 숨길 수가 없어. 내게 다닐 뿐일 줄도 Can't let go. 어딜 가도 네 목소리 들리고 부서지는 심장 숨 쉴 수가 없어. 내게 다닐 뿐일 줄도. 8월 3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에픽하이의 1분 1초였습니다. 타로씨가 피처링했죠. 오프닝에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느끼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빨간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금색 액세서리도 이쁠 때가 있죠. 예쁘게 만들어진 것들은 이쁘죠. 글쎄, 야한 얘기, 이것도 그렇네요. 야한 얘기 누가 하면 평소엔 어렸을 땐 안 듣는 척 했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습기가 없을 때, 어릴 때 뭐 야한 얘기하면 좀 모르는 척 안 듣는 척하고 그러다가 뭐 성인 지나고 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막 자기 경험담 얘기하고 내가 어제 TV에서 뭘 봤는데 그러고 그러는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쉬시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저는 25인데 벌써 그렇네요. 애늙은인가 봐요. 그냥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유, 뭐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래, 내가 좀 지금은 좀 그럴 때가 아닌 거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 이유를 꼭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이라는 건 되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가끔은 핑계를 대고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타 방송과는 전혀 다른 시크한 영화 소개죠. 막 이 영화 재밌어요, 이 영화 꼭 보세요,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오늘도 좀 시니컬한 영화 소개 이어질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주
불의와 맞서기 위해서 성직자가 무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믿음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어떤 선택 하실 건가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영화 얘기 들으며 생각해 보시죠. 다방면의 전문이라 많이 바쁜 분이죠. 빨간 날에도 일하는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 날이 있으시긴 하세요? 아니 기자 직업이라는 게요. 네네. 그 출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짬짬이 땡땡이 치고요. 네네. 하지만 또 일요일 날엔 또 일하기도 하고 이 직업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각오하세요. 네. 아니 뭐 유능할수록 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유능은 모르겠는데 벌이는 안 늘어요. 아, 뭐 시간만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벌이가 그러니까 늘지는 저부가 않나요? 같이 인생인 것 같아. 아, 네. 그래요. 슬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자, 믿음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이렇게 네. 무겁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종교적 선택을 해야죠. 네, 오늘 신에 의탁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기자님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요, 아니 없네요. 네, 저도 없습니다.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한번 먹으러 어디 갔다 온 이후로 네네네. 다들 한 번씩 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차례씩 회개를 하고 오죠. 주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하던데요. 종교가. 다음 주에는 저쪽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 네. 뭐 그러면 저 군대 동기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똑같은가 봐요. 다 제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종교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 이야기를 하려나 본데요. 그렇죠. 네, 사실 시리에 편승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오셨다 가셨죠. 그렇죠. 그때 정말 이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위로를 받았잖아요. 네. 그 장관이 있는데 그 84년도예요. 네. 그때 요한 바로 2세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교황 중에 처음으로 방한했을 때만 해도 네.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어요. 그 카톨릭 인구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네. 이렇게까지 그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죠. 네. 화제는 되었을지 모르나.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100만 명 이상, 그게 모두가 카톨릭 신도도 아니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건 여러 가지 반향과 반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종교적 영화들은 어떨까 하고 시류에 편승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번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 참 저도 종교는 없지만 좀 따뜻해짐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 국가나 정부, 나라는요, 네. 종교의 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온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를 봐도 그 교황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그 교황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네. 뭐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종교의 힘이 좀 필요한 구석도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정치를 넘어서는 종교의 이 화해 평등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때론 긍정적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저도 느꼈네요. 이번 방안으로 좀. 네, 게다가 또 집 앞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쫄래쫄래 나갔더니 어땠어요? 계시더군요. 네. 저는 못 봤는데 현장을 가보거나 그러지 못했으니까 광화문도 못 가봤고요. 뭐 어땠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던데. 정현 씨가 가셨으면 또 난리가 났겠죠. 거기가. 분위기가 어떤가요? 되게 따뜻한 느낌인가요? 어때요? 네, 사실은 그게 그 100만 명이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워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을 뚜렷이 기다리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가 오는 길 쪽으로 길이 열리고요. 그들이 눈길을 주는데요, 그분이. 그런 것 눈을 마주치거나 단지 별건 아니거든요. 소리를 치는 것인데 그게 일종의 종교적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립적이고 같이 중립적이며 또 아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인물이 주는 영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못 겪어왔던 것들인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런 거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여느 교황과 다르게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션이라는 영화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미션에 나오는 신부님이 2분 계신데 네. 이 신부님들이 다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이시거든요. 네. 그 예수회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속해 있었던 이제 그 수도회인데요. 이 수도회가 행동, 실천 이런 거 강조하는 수도회여서 네. 이제 카톨릭 내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이 나오는 영화여서 미션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 재개봉됐던 영화라고요? 2008년도에. 네, 얼마 전에 재개봉이 됐기도 했었고요. 네네. 우리도 잘 아는데요. 그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하는 그 음악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정말 그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걸로 노래로 불리기도 하고요. 네.
또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오보의 곡으로 불리기도 하고 오보의 이- 연주곡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 영화 안에서는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배우가 연주한 그러니까 연기한 가브리엘 신부님이 이제 원주민들 앞에서 이 곡을 연주를 하죠. 네. 참 명장면이고 지금도 회자가 되죠. 장면에서 좀 뭐랄까요? 종교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일단 음악에 대한 뭐랄까 전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또 그 장면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서구 문명이냐 또는 원주민 문명이냐를 넘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다 감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이제 1750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럽 열강들이 남미 대륙을 침범해서 음.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도를 그려서 이 땅은 니네 땅, 이 땅은 저쪽은 우리 땅, 뭐 이랬던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바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인데 네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주민들을 이제 그 서구 문명 또는 뭐 새로운 문명과 접하게 만들기 위한 그 이제 그 예수회 신부님들이 계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브리엘 신부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인물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보의 연주 같은 그런 식의 문명 또는 문화, 아름다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주민들을 감화시켰던 것이고 네. 또 한 명의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인물인데 맨도자라는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 원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노예상이었는데 네네. 그런데 개과천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성이라는 건 사람을 팔았던. 그렇죠. 사람인 예, 거죠? 원주민들을 잡아서 네. 예, 팔았던 인물이 원주민들한테 사랑, 평화, 박애 이런 거 가르쳐 주니 원주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사실 원한과 네. 그 사실 이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정말 때린 놈이 와서 사실 미안했어라고 얘기하면 더 밉잖아요. 그래서 쉽게 어, 받아주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넌 지옥에 갈 거야라고 저주해야 마땅한데 나 이제 개과천선했으니 나도 천국에 가고 너도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얄밉죠. 그래서 이 영화 내에서는 좀 받아들여지나요? 그걸요. 이 멘도자라는 인물이 이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로버트 니로가 또 젊은 시절이라서 네. 이 연기를 해요. 그 온몸에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둘둘 메고 그리고 이제 원주민이 사는 곳까지 폭포를 따라 기어 올라가는 고행 수행을 합니다. 이게 정말 드니로가 젊을 때니까 이걸 찍지. 요즘 같으면 절대 찍을 수 없는데 그 고행하는 장면을 보고 원주민들이 하나둘 마음의 문을 여는 장면이 있어요. 결국은 어찌 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가 암시되는데요. 서구 선교자들은 원주민들한테 뭐 서구 문명의 아름다움, 음악의 아름다움 또는 뭐 용서, 화해, 박애 이런 종교적인 가치 이런 걸 가르쳐 주겠다고 가지만 원주민들은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귀도 있고 그 사람이 고행을 그에 통해서 용서를 구하면 네.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 구태여 다른 신이나 종교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암시하기도 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카톨릭으로 개종하지만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랄까 그냥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을 또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작곡 가브리엘스 오보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가브리엘스 오보에 이전에 살짝 얘기를 했던 그 네. 음악이죠.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이거를 비디오로 돌려보면서요. 이 이 장면만 계속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인데도 네네.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한 20년 넘게 지났는데도 많이들 기억하는 영화 속 명장면 중에 하나죠. 그만큼 또 회자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런 명장면을 만들어낸 감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별로 할 말 없는 감독인데 롤랑 조페라는 감독입니다. 네. 그 옛날에 84년도 작품인데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에서도 음악이 유명한데요.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음악이 마지막에 흘러서 유명하죠. 네.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하세요만 이매진 맞나요? 뭐 여하튼 캄보디아 내전을 소재로 했고 네. 뭐 얼마 전에 이 킬링필드의 이 주범들이 이제 드디어 이 단죄를 받았으나 제대로 단죄를 받지 못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해외 토픽이 되기도 했는데 그 내전을 다뤘던 그 지옥에서 살아남는 이제 캄보디아 난민과 그리고 외국인 기자 사이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롤란 조페는 좀 더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인간애를 많이 다루는 영화를 그려요.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네. 역시 신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극적이지 않아서 상업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죠. 아, 그래요? 대신에 미션 첫 같은 정확한 소재를 찾아내면 아름다운 명장면을 연출하게 되기도 하고요. 좀 감독의 색깔인가 네, 봐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자, 뭐 킬링필드도 만든 감독이었군요. 지금은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배우들 이야기 앞서서 살짝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이 배우 두 명이 극과 극의 인물들을 연기하잖아요. 네. 그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 니로가 나오는데 네. 제레미 아이언스는 가브리엘 신부고요. 네. 이제 로버트 니로는 나쁜 놈이었다가 착한 분이 된 멘도자라는 신부님을 연기하는데 네. 그 이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 사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군대들과 맞서 싸울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이 군대들 앞에서 이제 평화, 비폭력 저항을 할 것이냐를 갖고 노선 투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한 가브리엘 신부는 당연히 이제 오보에 연주를 하자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비폭력. 저항을 하자고 하고요. 로버트 니로가 연기한 이 멘도자 신부는 행동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얼뜻 보면요, 가브리엘 신부의 길이 옳은 것 같기도 해요. 뭐 당연히 성직자라면 네. 비폭력을 써야 되겠죠. 그 저항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이가 먹고 보면 성직자도 결국은 이게 신을 믿는 존재일 뿐 인간인 건 분명하신 하니 네. 세속적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 발언하는 것이 또는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존경받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저도 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두 인물을 연기한 배우가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 로버트 니로입니다. 제레미 아이언스는 우리 잘 아는데요. 그 데미지라고 하는 영화에서 네.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중년의 유혹에 빠진 인물, 신부하고 완전 극과 극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연기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 맨 오브 스틸 2에서요. 배트맨 집사인 알프레드 연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요? 이 로버트 니로가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하는 알프레드는 또 어떨지 궁금하죠.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극과 극이 되는 인물이 로버트 니로인데 이때 이미 굉장히 거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분노의 주먹 같은 영화에서 이미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행동파인 신부님 연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노예상이었고 네. 총을 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군대가 왔을 때 이제 방책을 세우고 정말로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이제 저항을 합니다. 원주민도 반으로 갈려서 일부는 이제 로버트 니로가 연기한 멘도자 신부를 따라가죠.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종교적이라면 모두를 무조건 용서하고 세상 만사에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직하게 발언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맞을까? 이런 화두를 던져요. 이 영화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이 미션이잖아요. 네. 우리한테 주어진 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말로는 그래도 좀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신부는 정말로 닥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현실에. 네. 영화 내에서도 그런 게 많이 표현이 되나요? 그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무언가를 잃는 모습들. 그렇죠. 사실은 두 인물 모두가 다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그때 배우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브리엘 신부의 오보의 연주가 아름답고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 평화가 좋아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들은 둘 다 선택한 길은 달랐지만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 앞에 겸허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되 자기한테 주어진 자기가 선택한 길을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비폭력 무저항이든 또는 폭력적이고 행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 형태의 그 행동하는 모습이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건 아니에요. 둘 다 크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선. 네. 하지만 그러나 둘 다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요. 네. 하지만 둘은 결국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죠. 근데 여기 지나고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옳으냐 또는 어떤 길이 더 아름다우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신부의 자세를 좀 배우게 돼요. 자신의 주어진 운명이 절대 스페인 분대를 맞서 이길 수 없거든요. 네. 결국은 다 원주민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네. 자기가 선택한 신념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서 신이 기적을 이루어주지 않나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자세, 순교자적 자세가 두 배우의 연기에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다시 보면 나이 먹고 보면 그 순교자적 표정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롤랑 조페의 명작인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 배우들의 연기나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투영이 된 거겠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이제 네. 나한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며 이제 방탄차도 안 타시고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도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순교자적 자세인 것인데 네. 결국은 신한테 신이 주어진 문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인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용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두 신부가 그것들을 연기를 해내요. 보면 그 원주민들을 이끌고 나아서지만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서고 받아들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 숭고함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영화의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노래는요, 테마 from Mission, Mission Impossible OST Impossible 듣고 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푸른밤 조인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미션 임파서블 아니고 미션입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그 OST가 또 나갔었죠? 네, 네. 참 깜찍하세요. 네. 자, 미션 이 영화에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였을까요? 두 가지 다른 길 하지만 만난다는 거죠. 신 앞에선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겸허한 자세, 숭고한 자세 이런 것들이 이 영화만큼 잘 구현된 영화가 없겠죠. 네. 그 감독은 좀 뭐랄까요? 신 앞에서 사람들의 뭔가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여주나요? 영화 내에서? 영화 안에서요. 사실 엇갈린 선택들이 있죠. 결국 이제 그 신부들이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두 성격도 다르고 그 태생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네.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신 앞에서는 겸허한 자세를 취하죠. 그게요. 그냥 광장에서 우리가 교황 앞에서 느꼈던 거하고 비슷한 감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작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네.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해줄 수 없는 측면이고 그게 종교의 순기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영화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미션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영화예요. 네. 최근 영화기도 한데 2011년도 영화인데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입니다. 이름부터 좀. 네, 일단 기관총 든 목사님이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주인공이요, 또 배우가 제라드 버틀러예요. 이분이 누구냐? 300. 네. 301편에 1편의 그 레오니다스 왕이죠. 정말 여기서 꼼짝 않고 다 오너라 이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목회자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화이트하우스 다운에서도 네, 나왔었잖아요. 네, 액션 배우로는 네. 더 어울리는 인물인데, 근데 이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그 기관총을 든 목회자예요. 근데 실존 인물입니다. 샘 칠더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원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그 교회 신을 믿게 되고 그리고 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결국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를 갖게 되고 신도들을 모아서 이제 그 신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그 건설업자예요. 그래서 지방의 건설업자로서 열심히 아스팔트를 깔았다가 부셨다가 깔았다 부셨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그 남수단에서 네. 이제 그 힘들게 집도 없고 학교도 없는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라는 게 신의 뜻이다라고 뜬금없이 생각하는 거죠. 원래 항상 뜬금없이 떠오르는 거죠. 네, 번쩍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참, 그래서 거기 가요. 근데 여기서 운명을 맞닥뜨리게 돼요. 남수단이란 나라는요, 그 정말 내전이 끊이지 않는 엉망진창인 나라인데요. 그렇죠. 거기에 복잡하게. 가장 잔인한 점이 뭐냐면 거기에 그 반군 게릴라, 그러니까 반정부 게릴라인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전체 나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나라의 절반, 그러니까 낮에는 정부군이 진주하지만 밤에는 이제 그 나쁜 게릴라들이 진주해서 네. 약탈을 하고 분여자들을 폭행하고 아이들 납치해가는 좀 무법천지인 나라거든요. 네. 근데 그 악당이 이름이 조셉 콘이라는 인물이에요. 이건 조셉 실제 코니. 실존 인물입니다. 네. 정말 이름은 콘이여서 무슨 뭐 옆집 동네 아가씨 이름 같은데 사실은 이런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요.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 소년들을 데려가요. 네. 그래서 소년들한테 마약을 먹인 다음 네. 정신없는 상태에서 총을 들려서 소년 병사로 전선에 내보냅니다. 소년병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은 뒤에 숨어 있고요. 네. 소년 병사들만 앞번에 보내서 총알 바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도망 다니고요. 네. 샘 칠더스가 거길 가서 이 소년들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네. 교회를 세워서 이 아이들을 구해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코니와 코니의 군대들은 당연히 이 샘 칠더스가 눈에 가시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한테는 자원일 뿐인데 네. 한낱 파리 목숨일 뿐인데 얘네들 데려다가 뭐 가르치고 그 보살피고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샘 칠더스라는 존재가 이 남수단에서는 영웅적인 존재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남수단에 있는 정치인과 대통령들도 와서 이 작은 학교를 돌보기도 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남수단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결국은 샘 칠더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요. 네. 결국 그 정치인들 다 죽거나 다치게 되고 이제 이 코니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목회자인 이 인물이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건 신의 뜻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관총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정부군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정부군과 그 선택이 함께.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논쟁이 이 영화 안에서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 미국에 가서 본토에 돌아가서는 남수단의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미국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남수단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줘야 하냐며 그 신도들도 떠나가고 하지만 이 샘 칠더스는 여기 이 남수단에 있었던 일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거기에 모든 걸 바치는 거죠. 총을 들고 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게 영화 안에서 제라드 버틀러가 정말 그 기로에 선 인물을 연기하는 거죠. 눈앞에서 보고 남수단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연기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좀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겠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샘 칠더스가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코니 군대가 아이들을 한 트럭씩 데려갑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50명씩. 네. 그러니까 그 트럭을 습격해서 아이들을 이제 납치했던 것들을 구출해내요. 네. 근데 이제 샘 칠더스의 트럭은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0명이면 25명은 거기 남겨놓고 일단 25명만 구해갖고 먼저 이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니네는 여기 좀 기다리고 나를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명만 데리고 갈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구조해 준 줄 알고 너무 기뻐하다가 나머지 25명은 이제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샘 칠더스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 순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넌 타고 해서 25명을 태워서 갑니다. 네. 돌아왔더니 나머지 25명은 죽어 있는 거죠. 이런. 그때 샘 칠더스가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자신이 신도 아니고 자신은 그냥 한낱 목회자일 뿐인데 네. 그런데 알 수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의 운명을 그 순간에 선택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책감과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구하려면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게 되는 거예요. 전 재산도 걸고 목숨도 걸고 그렇군요. 그게 이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샘 실러스가 느끼는 그 중압감 그리고 죄책감, 죽어간 아이들, 내가 그 아이들의 운명을 갈랐다고 생각하는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샘 실러스가 올바른 방식일지는 논쟁거리죠. 목회자가 이 기관총과 폭탄을 들고 이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이 올바른 방식일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논쟁보다도 이 사람의 선택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게 되기도 해요. 영화 안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영화 안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들도 많이 나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크리스 코넬의 더 키퍼. 이 곡은 머신건 프리처 OST 중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머신건 프리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마크 포스터라는 감독인데요. 네. 우리한테 잘 알려진 영화는 2001년도에 몬스터볼이라고 해서 이 영화로 할베리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정말 여우주연상감으로 만들기 위한 그 폭행당하는 여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리고 나서 나온 작품이요. 007 퀀텀 오브 솔러스예요. 007에 네, 그냥 이건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감독은 부끄러운 영화인데 007 카지노 로열이 정말 훌륭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었는지 놀라워요. 안타깝죠. 네, 마커 포스터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졸작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영화가 월드워 G였죠. 이 영화에서 또 이제 정말 세계 그 재앙을 맞이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찍어서 또 흥행에서 일정 정도 성공을 하고요. 브래드 피트가 이제 큰 일조를 하게 되긴 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서 일정 어느 정도 헐리우드에서 안착한 감독인 거죠. 자, 감독은 그래도 좀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든 감독이네요. 그 사실 머신건 프리처 같은 경우도요. 사실 마크 포스터가 일종의 뭐 미션을 느끼면서 만든 영화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실존 인물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인물이 총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말이 목회자지. 사실 실제로 인물을 보면 그 람보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과연 이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거리를 던지게 되는데 그 양면성을 다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이제 샘 칠더스가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남수단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박애의 느낌으로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만 계속 반복되죠. 끊임없이 이제 헌금을 강요하고요. 그리고 남수단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또 미워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양심도 없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올바른 방식은 아니거든요. 샘 칠더스도 어느 순간 중립을 잃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념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아프리카에 가서는 폭력과 이제 총을 쏘고. 근데 사실 아프리카 안에서는 모두 사랑으로 용서합시다라는 말이 안 통하는 곳이잖아요. 이 사람의 방식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 양면성을요. 마크 포스터 감독이 평가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라드 버틀러가 참 연기 잘하는데요. 300에서의 연기 보다는 이 연기가 많이 300%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연기자의 좀 그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아주 논쟁거리가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액션 배우의 그 모습을 보여야 하면서도 내적인 내파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신념들을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잖아요. 저기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이거 너무 다급한데 이 미국에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그 남수단에 있었던 일들 당신이 도와주니까 좋긴 하지만 그것도 당신 일이지 내가 그걸 다 해야 돼? 라고 물으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그 간극과 괴리 사이에서 이제 이 분열이 되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자신이 믿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문제를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고립감 같은 그것들을 제라드 버틀러가 참 잘 연기해냅니다. 미션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이슈가 던져지면요. 결국은
모든 걸 용서하고 해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종교도 세속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그 두 가지 갈래길에 서게 되거든요. 네. 뭐 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갈래길 모두가 다 결국은 신 앞에서 겸허하게 만나게 되긴 해요. 네. 네. 하지만 어떤 걸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비겁한 건요, 갈림길에 서갖고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일 테고 어느 한쪽을 용감하게 선택하면 되는데, 미션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선택한 것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멘도자나 또는 머신건 프리처의 샘 칠더스가 선택한 행동하는 방식이 올 수도 네. 있고, 어쨌든 뭐 교황께서 말씀하셨죠. 이 올바른 것에 중립은 없다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많이 보여주죠, 이 영화들이. 그렇군요. 이 머신건 프리처를 통해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마크 포스터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영화 이후에는 뭐 월드워 Z니 뭐 이제 상업 영화들 찍는 감독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정말 찍고 싶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신이 선 갈림길을 좀 고해성사하는 느낌도 있기도 하거든요. 네네. 가끔 영화는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크 포스터가 종교가 있든 없든 그거보다도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비슷한 신학적, 철학적 갈림길에 서니까요. 네. 머신건 프리처가 저도 처음에는 액션물인 줄 알고 봤어요. 제라드 버틀러가 나오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0 플러스? 하지만 아니더군요. 영화 보고 나선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화 내에서 좀 종교가 없더라도 느낄 수 있는,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무언가들이 많이 표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액션도 볼 수 있어요. 네, 제라드 버틀러잖아요. 네. 제라드 버틀러인데요. 네, 그럼요. 사실 네. 저는 포스터를 보고 좀 이거 완전 액션물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제목과 또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전개로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슬슬 맞춰야 될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이제 9월이에요. 이제 곧 이제 2014년이 사라진다고요. 가을이군요. 단풍놀이나 갈게요. 네, 가라고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9월 잘 보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신 기자님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이별 장면에서 난 타임슬립,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오늘은 라디오에서 함께 해볼까요?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시켜 드리겠습니다. 90s but goodies. 떠난 그 사람을 계속 그리면서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2814님, 쫑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난 내가 이렇게 빨리 고등학생이 될 줄 몰랐어 라고 말했는데요. 아, 고등학생이신가 봐요. 될 줄 몰랐어 라고 말했는데요. 지나가시던 선생님께서 난 너네 나이에 G.O.D 오빠들 따라다녔는데 벌써 아저씨들 다 됐더라 라며 한숨 쉬고 지나가셨어요. 차마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G.O.D의 노래 한 곡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쌤 화이팅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좀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요. G.O.D 오빠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해드려야 되나 이야기를. 글쎄 저는 벌써 아저씨 다 됐더라 라면서 한숨 쉬고 지나가는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던 아이돌 가수는 왠지 평생 그 모습 그대로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뭐랄까 팬심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전 그거 좋아요. 사실 연예인이 가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이 함께 나이 들어가고 좀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전 재밌게 생각해요. 인간임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연예인들도 인간이라는 걸, 나이가 들 수 있다는 걸, 주름이 생긴다는 걸, 흰머리가 날 수 있다는 걸.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안타까운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친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늙었어, 나이 들었어 이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김여진님, 오늘 갑자기 첫사랑이 생각나서 신청곡 남겨요. 남자 쪽에서 바람나서 안 좋게 헤어졌는데요. 3년 만에 연락 와서 너에게 미안하단 말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미안하단 말 제가 기다렸나 봐요. 사실은 여태까지 못 잊었거든요. 저도 그동안 오빠 많이 좋아했었다 라는 대화를 끝으로 제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네요. 저 잘한 거 맞죠? 김연우의 만약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사랑 이야기 보내주셨는데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뭐랄까 자세한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사실 대부분의 이런 연애 상담이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너한테 뭘 잘못했든 중요한 건 네 마음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네가 바보같이 보여지거나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네가 좀 팔불출처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누구의 편을 든다라기보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라는 걸 너도 인정을 하는데 마음에 좀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건 네 마음에 있어서 좀 진심인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 지금은 뭐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으니까 마음 잘 달래시고요. 3년이나 지난 후에 연락이 왔다라는 건 그 사람한테도 큰 뭐랄까 마음의 짐이었을 거예요.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김현우의 만약 신청하셨죠? 두 곡 들을게요. 2814님이 선생님을 위해 신청하신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먼저 들으시고요. 김여진님이 신청하신 김연우의 만약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시 모든 순간들이었어.
푸른밤 종인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그리고 김현우의 만약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5991님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 듣고 싶어요. 이 노래 유행할 때 제가 무도회장 한참 들락거릴 때였어요. 전주만 들어도 단골 무도회장의 냄새까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음악 들으면 향까지 이렇게 풍기는군요. 그런 노래들이 있죠. 그 장소에 남는 음악들. 근데 심지어 이분은 지금 장소의 음악의 향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향이었을까요? 막 되게 상쾌하고 행복하고 그런 향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음악과 장소와 향이 공존하는 한 번에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은 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차. 제 차에 제가 항상 타면 트는 노래가 있어요. 휴대폰에 연결해서 바로 트는 그 노래랑 차 냄새랑 그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그 차 냄새만 딱 생각나네요. 지금 떠올리니까. 김지연님 교생 실습 마지막 날 학생이 불러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라는 가사가 인상 깊어 기억해 두었다가 찾아봤는데요.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라는 곡이더라고요. 듣고 싶어요 쫑디 하셨습니다. 가사가 되게 멋있네요.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이별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슬픔과 고통들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내가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널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뭐랄까 이전에 너의 존재로 인해서 내 이전에 있었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하는 그런 좋은 가사인 것 같은데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부럽네요. 김민우 씨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한은혜님 90년대 하면 화려했던 뮤직비디오가 떠오르잖아요. 제가 신청하고 싶은 노래는 스카이의 영원입니다. 형제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립하다 한 명이 상대를 죽이고 나서야 형제란 걸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오, 90년대 화려한 뮤직비디오 드라마타이즈 그런 뮤직비디오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뮤직비디오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뭔가 극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90년대에는 노래와 또 드라마 타이즈를 한 뮤직비디오가 함께 많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스토리도 있었군요. 형제가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역시 태생적인 뭐랄까 스토리는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깊이와 뭔가 육중함은. 이 스카이라는 가수가 최진영 씨죠. 그때 이 뮤직비디오에 장동건 씨, 차인표 씨, 정준호 씨, 이서진 씨 출연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이목을 끌었던 것 같은데 이때 참 그런 게 많았었죠. 가수의 이름과 또 뭐랄까 본명과 또 다르게 이렇게 이름 없는 얼굴 없는 가수를 이렇게 데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5991님이 신청하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 먼저 듣고요. 이어서 한은혜님이 신청하신 스카이의 영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 그리고 스카이의 영원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0928님 자우림의 일탈 신청합니다.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이 가사 덕분에 신도림역 갈 때마다 기분이 묘했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맨 처음에 듣고 좀 쇼크 받았는데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5학년쯤 발매가 됐던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그때쯤이었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제일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 가사 듣고 와 진짜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하면 기분이 어떨까 막 어린 마음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 가사가 그만큼 좀 뭐랄까 보통의 사고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다라는 거겠죠. 0928님에게도 좀 그렇게 다가가서 신도림역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도림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좀 여기서 스트립쇼를 하면 정말 뭐랄까 일탈이 아니라 이건 범죄죠. 예. 6931님 쫑디 윌 스미스의 Getting Jiggy With It 부탁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들으면 다 잊고 아무 생각 없이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목도 그런 뜻이래요. 그냥 즐거워지자, 춤추자, 아님 말고요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부스 안에서는 이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릴 본토자가 없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그래요, 뭐 6931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뜻이겠죠. 윌 스미스의 노래, 뭐랄까 윌 스미스도 되게 힙합에 관심이 심이 많은가 봐요. 발표도 많이 했었고 푸른밤에서도 몇 번 틀어드렸었고 윌 스미스 저는 나는 전설이다 보고서 되게 진짜 연기 이런 부분에 참 깊이가 있는 배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뭐 맨 인 블랙에서도 나왔었고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전 나는 전설이다 보고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연기자 배우에 대해서. 아유 팔방미인이네요. 앨범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영은님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신청해요. 저는 이 노래를 뉴 논스톱에서 처음 듣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영화 Love Actually에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뉴 논스톱 그리고 Love Actually. 그러니까 이 음악은 영상과 함께 했을 때 뭔가 사랑이나 뭐 좀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인 거죠.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만 들었을 때 좀 와닿는 것들, 영상과 함께 했을 때 와닿는 것들. 대체적으로 영상과 함께 했을 때 와닿는 음악들은 가사 자체도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사랑 얘기를 할 때도 좀 상황적인 부분, 장소나 뭐 카페라거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거나 뭐 함께 있었던 뭐 거닐었던 거리라거나 이런 가사들이 나오면 좀 더 영상과 함께 할 때 이입이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6931님이 신청하신 윌 스미스의 Getting Jiggy With It 그리고 하영은님이 신청하신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On your mark, ready, set, let's go. Dance floor pro, I know, you know, I go psycho when my new joint hit. Just can't sit, gotta get jiggy with it. 윌 스미스의 Getting Jiggy With It 그리고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90s but goodies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819님 1998년 한중일 합작 그룹으로 데뷔했던 걸그룹 서클의 Sweetest Lover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주얼리 출신 이지연 씨가 주얼리 이전에 속해 있었던 그룹이기도 해요. 요즘 데뷔한 아이돌 그룹 안에는 외국인 멤버들이 포함된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놀랍진 않은데요. 90년대만 해도 외국인 멤버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팀이 있었군요. 한중일 합작 그룹이었으면 한국, 중국, 일본 멤버가 이렇게 있었겠네요. 요즘에는 그 중화권 멤버들이 함께한 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이때쯤에 Y2K라는 팀도 있었잖아요. Y2K라는 팀이 일본인 2명 그리고 한국인 1명으로 구성된 밴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좋은 노래 참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도 좀 이런 뭐랄까 아시아 문화권에 있어서 좀 뭐랄까 글로벌화 이제 시작이 됐었군요. 이때부터도. 5321님,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몰래 이별을 강요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여자친구와 단둘이 떠난다는 가사인데요. 어머님 용서하세요. 그녀에겐 저밖에 없는데 그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라는 후렴구. 그땐 코끝이 찡했는데요. 지금 들으니 참 오그라드네요. 하셨습니다. 뮤지컬의 노래 같은데요, 마치? 앞뒤 전후 상황을 정확히 가사에서 설명을 해줘야 이 후렴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가사를 씀에 있어서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그 상황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기가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후렴까지 이끌어가기가 되게 힘든데 어떻게 또 가사 구성을 짰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시작이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용서하세요라니 되게 뮤지컬스럽지 않나요? 왠지 좀 어떻게 가사를 꾸렸는지 궁금해지고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실 스토리텔링이 확 돼 있는 가사들. 자, 여기서 노래 들어볼까요? 서클의 Sweetest Love 그리고 이 곡은 4819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이어서 5321님이 신청하신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듣고 오겠습니다. You make me feel good. It's a really good time. Sweetest love, baby.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쯤 전 그녀와 함께 멀리 떠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녀를 사이에 두고 많이 고민했지만 저 현실은 그녀를 버릴 수 없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오늘 방백. 네가 바라보는 세상이란 성냥갑처럼 조그맣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허전한 마음으로 돈을 세도 내겐 아무 의미 없겠지. 날아오를 하늘이 있으니 너는 알고 있지. 구름의 숲, 우린 보지 않는 노을의 냄새. 바다 건너 피는 꽃의 이름, 옛 방랑자의 노래까지 내겐 모두 의미 있겠지. 날아오를 하늘이 있으니 내려오지마. 네 좁고 우스운 땅 위에 내려오지마. 네 작은 날개를 쉬게 할 곳은 없어. 가장 아름다운 하늘 속 멋진 바람을 타는 너는 눈부시게 높았고 그것만이 너다워.
이상은의 새의 가사입니다. 새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작고 의미가 작아 보일까요? 새는 멀리 그리고 높이 날고 있으니 우리가 생활에 찌들어 보지 못할 구름이나 노을 같은 것에 진짜 깊은 맛까지도 맛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에 치여 잊어가는 그런 가치들을 가끔 다시 되새길 수만 있다면 멀리 날지 않아도 높게 날지 않아도 새의 자유로움을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내일이면 또다시 일상이 시작되겠죠. 우리 푸른밤 가족들 모두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도요,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내는 저 너머의 가치를 새의 감각으로 몸에 각인시켜두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상은의 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